주말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가장 큰 외식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HMR 가정 간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트렌드인 이 가정 간편식 HMR은 2016년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HMR 시장 규모가 5조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 외식 업계의 최고의 화두는 가정 간편식 HMR 시장이고, 이 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89% 이상의 전무후무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식품업계가 모두 집중하여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외식보다는 집밥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HMR 시장의 가속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입니다. 가정간편식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포장재, 용기 또한 급속도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 이슈인 친환경 포장재도 덩달아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만 해도 약 포장재 시장은 105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이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추측하는 예상입니다. 지금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도 밀키트 무인 프랜차이즈들 이 우후죽순 양산이 되면서 약간의 혼돈의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HMR 간편 시장의 성장에 따른 창업 시장과 프랜차이즈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R이라는 것은 가정 간편식이라는 의미로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1차 조리된 식품을 말하는 것이죠. 이 HMR 가정 간편식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1인 가구의 증가, 2022년 기준 약 31% 정도가 차지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노인 고령화의 증가, 2022년 기준 약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과 아울러서 택배 그리고 배송 시장의 성장, 그리고 새벽 배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성장 배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HMR 가정간편식 시장의 시대적인 조화라고 할까요? 뭐니 해도 그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시간의 절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식재료 구입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 두 번째는 식재료의 손질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 세 번째는 식재료의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 네 번째는 폐기 정리 과정의 시간 단축 문제의 이 네 가지의 시간 단축 부분이 폭발적인 HMR 시장을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HMR 가정 간편식 시장의 종류 또는 그 HMR 가정 간편식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TE는 즉석에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말하는데, 제품군으로는 통조림류, 푸딩, 샐러드, 김밥류처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80년에서 2010년에는 약 70% 정도였는데 202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RTC는 간단 조리 제품이고요. 만두, 면류, 탕, 찌개류 80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약 5에서 7% 정도 됐었는데 2020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증가 추세입니다. RHE, 그것은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인데요. 카레, 짜장, 죽, 레토르트류, 레인지용 냉동 원팩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80년에서 2010년에는 약 10%였는데 2020년 이후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RTE, 손질하거나 세척하는 요 제품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군은 마늘, 양파, 야채류가 되겠습니다. 80년에서 2010년에는 약 3% 정도 됐고요. 202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RMR, 레스토랑이나 유명 식당의 콜라보 제품을 얘기합니다. 속초 코다리찜이나 남원 추어탕, 송주 가마골에서 나오는 HMR 제품을 의미하는데, 80년에서 201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HMR 제품의 가격 설정은 일반적인 식당 판매가의 약 60에서 70% 정도의 가격대로 설정이 되고요.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제품의 제조 방법과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패키징의 비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제품의 특성과 조리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육개장 같은 탕류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즉석에서 데워야 하므로 속지에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부패와 미생물의 번식을 최소화하며, 죽 종류 같은 레토르트 제품류의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므로
포장지 속지를 흰색으로 처리합니다. 제품별 특성과 조리 형태에 따라 거기에 맞는 패키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패키징도 플라스틱 제품류보다는 최근의 이슈인 친환경 소재나 알루미늄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MR 제품의 2023년 전망과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MR 시장은 2023년도에도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HMR 시장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HMR 시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첫째, 대기업의 제품 개발과 유통기한의 핵심 기술력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쫓아오기가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자체 경쟁력 HR 제품이 따라오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밀키트 제품은 재고 및 로스 발생 누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재료의 대량 구매에서 나오는 식재료 구매 경쟁력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의 원가와 본사 마진을 합치면 거의 밀키트 제품 판매 단가의 약 80% 정도가 설정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제품을 바라보는 이 위생과 안전 인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제품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대형마트나 반찬 가게에서 취급되는 대기업 제품군, 택배나 배송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판매의 급증이 일반 프랜차이즈 밀키트 제품 판매가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결국 하루에 객단가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을 담보할 수가 없는 현상들이 현재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밀키트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배달은 또 인건비의 상승과 본인의 육체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냥 일반 식당과 비교해서 아이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없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기업의 HMR 제품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HMR 시장은 계속 올해나 내년에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밀키트로 시작하는 본사의 매장의 안전적인 수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업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프랜차이즈 밀키트 시장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2023년 최고의 하도인 HMR 가정 간편식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